자, 오늘은 4일이고요. 어? 안 했니? 했어. 나 했어. 아침에 오자마자 했어. 했다니까? 아, 나 진짜. 엔드. 주취하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슈퍼 클래스. 야, 우리 많이 나갔다, 그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번호가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해주면 나처럼 나가는 사람도 없어. 난 내 맘대로 나갈 거야. 자, 자바점, 랑점, 오브젝트입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오브젝트. 아이고, 왜 이러냐? 눌렀는데. 오브젝트. 자, 자바점, 랑점,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클래스 중에 가장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좀 했었을 텐데, 어제 한 것 중에도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론이라는 애를 좀 사용했었잖아요. 걔는 부모가 갖고 있는 애입니다. 모든 객체는 자바에서의 슈퍼 클래스는 자바에서의 모든 클래스는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익스텐즈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오브젝트 특징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뭐 주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해시 코드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딩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객체를 스트링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객체 자체를 비교하는 것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는 얘만 아시면 되는데 메서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부터 합시다. 오브젝트 4대 메서드. 자, 오브젝트 4대 메서드는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얘네는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얘를 이해하면 좀 많은 것들이 다가오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브젝트 4데모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한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만만한 투스트링. 다 메서드예요. 네, 투스트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시코드라는 애가 있고요. 이거 두 개는 좀 아셔야 되고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네, 해시코드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getClass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equals.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걸 알아야 되냐면, toString은 사실은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코드는 고유한 값, 뭔가 이제 메모리 올라갈 때 고유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Class는 자식 클래스가 생성된 위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b.hello와 a.c.hello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요. equals는 오브젝트에서 태어난 자식 클래스라면 누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자식끼리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만든 오브젝트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시코드와 equals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는 위치, toString 안쪽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객체는 toString을 찍게 되면 뭐가 찍게 되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야, 너 밖에서 뭐하다 왔어? 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죠? 똑같아. 얘도 그냥 그 껍데기만 얘기해. 저 왔어요, 나갔어요, 이거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거밖에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자식이 다시 toString이라는 애를 오버라이딩해서 부모가 너 뭐하다 왔어? 그러면 이제 술술 붉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방법까지 오늘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했었죠. toString을 자식이 오버라이딩해서 뭐요? 자기 안쪽에 있는 값들을 표출하는 거. 그게 이제 오버라이딩 기술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아마 오버라이딩은 그냥 뭐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재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보다는 약간 좀 큰 개념이 해시코드입니다. 그 다음 해시코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equals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getClass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getClass를 모르면 인보크 패턴을 하실 수가 없어요. J2E 패턴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뭐 메서드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죠? 뉴를 해서 점 들어가서 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야 너 객체 만들어서 갖고 와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 인보크를 시킵니다. 위임을 시켜서 인보크에서 자기가 메서드까지 뭐가 있는지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요. 우리가 뉴를 하기 때문에 디펜던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이었다가 능동적인 형태로 변경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게 바뀌면 나중에 이제 디스패처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좋아지면 뭐가 냐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발전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딱 나가시고 2, 3년 내로 스프링은 안 사용할 겁니다. 공공기관 빼고는 거의 안 사용할 것 같고요. 아니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스프링 부트를 입혀서 아마 배포하시게 될 겁니다. 스프링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예요. 하지만 스프링 부트라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스프링이 사용하는 세팅을 스프링 부트라고 해서 조금 덜 손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스프링 부트거든요. 그래서 걔는 톰캣이라는 엔진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자체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깨질 일도 없고 좀 사용하기가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은 제가 되게 고급스럽게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XML을 다 세팅을 할 건데 부트는 XML을 사용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세팅하면 훨씬 더 좋은데 세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골뱅이 그 어노테이션이거든요. 골뱅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근데 그 자체가 메서드면서 클래스인 것처럼 만들어내서 아예 여기다 클래스 위에다가 골뱅이 컴포넌트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아예 빈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셨던 게터 세터도 하지 않습니다. 롬복이라는 애를 설치해서 골뱅이 엔티티, 골뱅이 빈, 골뱅이 게터, 골뱅이 세터 이렇게 걸어놓으면 알아서 얘가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스프링 부트를 시작하거나 스프링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설정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어노테이션은 그래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스프링 4나 아니면 스프링 5에서는 어노테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5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부트 자체에서는 다 어노테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스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 스캔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셔야 사용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아예 구조 자체가 틀려요. 호출하는 방식이 뉴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이 도는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처음에 그 빨래를 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때려 넣으면 됐었죠. 뭐 세제를 먼저 넣든 관심 없잖아요. 근데 드럼 세탁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드럼 세탁기는 거기서 원하는 드럼 세제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통에다가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튼만 눌러주면 지가 한두 시간 있다가 알아서 필요할 때 물 갖다 붓고 알아서 필요할 때 세제 갖다 쓰고 헹굼하고 알아서 섬유유연제 갖다 쓰고 알아서 하잖아요. 그 대신 특징은 뭐예요? 똑같은 섬유유연제고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용 세제겠지만 뭐예요? 요 통에다 넣어줘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요걸 만드는 걸 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기만 하고 딱 돌리면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갖다 씁니다. 그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개념까지 아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또 이제 자바 패턴이 아니라 J2E 패턴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투스트링은 객체를 스트링으로 표현해 줍니다. 스트링으로 표현해 주는 애고요. 해시코드는 뭐냐면 객체의 고유한 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객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객체의 생성된 클래스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퀄스는 객체의 해시코드를 비교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객체는 이퀄스로 비교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들어보시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객체는 이퀄스로 해도 되고요. 사실은 는는으로 해도 되는데 상황 범위가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는는 여러분 동등연산자는 적어드릴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말로 하면 빨리 끝나서. 자, 동등연산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타입에서는 값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죠? 참조 타입에서는 뭐 들어가 있어요? 네,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비교해요.
네. 기본 타입에서는 값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 타입에서는 주소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새로운 레퍼런스와 새로운 해시코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저희가 핸들링할 수 없어요. 레퍼런스는 고정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할 때는 주소는 계속해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자 다 폴스가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소 값이 같다. 객체를 비교했는데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진짜 자기 객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상태고요. 나머지는 기본 타입은 뭐 int a에다 10 넣고 int b에다 10 넣으면 다른 곳에 있어도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냥 true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얘기 나오는 게 기본 타입은 는으로 비교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은 equals로 비교해라 라는 게 변칙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시게 된 오버라이딩을 배우시게 되면 저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뭐 지금 투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문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API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getClass.getName 그 다음에 이게 concatenation 하신 다음에 골뱅이 여기는 배우셨죠? 헥사 스트링. 헥사 스트링을 통해서 16진수 해시코드 찍습니다. 16진수 해시코드. 자, 이렇게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값으로 그냥 숫자로 찍어내기, 정수로 찍어냅니다. 정수로 표현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Class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클래스 혹은 뭐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뭐 a.b 만들어진 클래스요. a.b. hello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일커스는 true false로 반환해줍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연사자가 아니라 여기 해시코드를 비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링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배우시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다면 객체를 스트링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고도 스트링은요 많은 메서드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뭐 다 객체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얘만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인데요. 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은 가장 만만한 게 웨이트. 저희가 시간이 되면 스레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스레드는 다른 건 아니고 쿠팡 문제에서 3번 문제가 스레드였어요.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놓거나 하고 100개를 만들어냈을 때 얘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를 돌리는 거거든요. 스레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스레드하고 런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르쳐드릴 웨이트와 노티파이만 아시면 사실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꺼버리는 방법, 이것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그려놓고 얘가 스레드는 뭐냐면요, 동시 작업이 아니고요, 빠르게 연결을 끊었다가 계속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시 작업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10개인데 내가 하나 접속한 다음에 다음 거 처리하면 얘는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10개를 빠르게 접속하고 빠르게 연결을 하면 동시 작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싱크로나이즈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작업하는 동안은 다른 애들은 멈출 수 있게. 그럼 얘가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애들은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게 그 빵 먹는 애가 맨날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갖다가 그냥 해드릴 건데 그게 제일 만만하고, 아니면 채팅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채팅은 또 만들면 되게 어려워요. 한 7단계까지 만들면 머리 좀 깨지죠. 뭐냐면 여기선 빵을 만들고요, 여기는 빵을 사가요. 그래서 여기다 100개짜리를 걸어놓으면 얘가 이제 빵 만들겠죠. 그럼 만드는 동시에 얘가 이제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얘가 가져갈 때는 다른 애는 줄 서 있는 것처럼 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걸 스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3번 문제가 그걸로 나와 있어갖고 그거는 스레드는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웨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올도 있습니다. 모두 기다려라 라는 거. 왜냐면 그 객체를 다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노티파이, 깨워라. 그 다음에 노티파이 올. 요거는 필기 안 해드릴게요. 자, 노티파이 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파이널라이즈가 있습니다. 파이널라이즈 맞나? 네, 파이널라이즈라는 애가 있고요. 파이널라이즈는 뭐냐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혼자 사라지지 않잖아요. 부모랑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널라이즈에다가 시소를 찍게 되면 내 객체가 딱 사라질 때 나 삭제됐어요 라고 이렇게 찍어줘. 네, 그래서 호출하는 애고요. 이거 한번 가비지 컬렉션 그거 제가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클론. 네, 클론 요렇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통해서 객체를 깨우거나 혹은 객체를 깨우거나 객체를 멈추거나,
그 다음 객체가 사라질 때 호출하는 애, 그 다음 클론, 자식이 복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애들은 다 뭐예요? 자식들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클론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는 가비지 컬렉션 때 할 거고요. 요거는 스레드일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채팅을 나가면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것도 쓰지 않아서 안 나가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냥 소켓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서버 소켓이라는 객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켓을 열면 서버 소켓에 연결해주면 얘가 이제 동시로 스레드를 걸어가지고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소켓 열고 스레드 걸어주면 그 객체를 스레드 걸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메신저를 자바로 짰기 때문에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정이죠. 요거는 다른 메소드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0-0204 자, 언더바 하신 다음에 오늘은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하죠.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도 만들어 주세요. 자, com.min.edu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클래스는 뭐 그냥 오브젝트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죠. 메인으로 만들게요. 그냥 어렵지 않아서. 자, 메인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해야 되니까 A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멤버 필드가 들어가 있는 애로 만들게요. 그냥 게터 세터는 안 만들겠습니다. 그냥 투스트링만 오버라이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클래스 A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죠. 간단히. 됐죠?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에다가 멤버 필드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베이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나만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고 네임이라고만 하나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하시고 멤버 필드 값 입력해 놓죠. 뭐 멤버 필드 값 입력해 놓을게요. 그냥 은 하신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홍길동.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끝.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이니까 외부에서 볼 수가 없죠. 가져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브젝트 테스트로 좀 넘어가셔서 다시 메인에서 들어오셔서 자, 저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죠. 자, A는 new A.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oString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스트링 여기다가는 toString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toString.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객체잖아요. 모든 애들은 다 찍어내면 기본 타입은 값을 찍어내거든요. 하지만 얘는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초코파이 깍 안에 초코파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초코파이 각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름이 뭔지, 시리얼 넘버가 뭔지, 어디서 생산됐는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찍어주는 게 toString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get 클래스 위치와 그 다음에 그거 이름, get name과 그 다음에 골뱅이 얘 16진수 해시코드 고유값을 찍어주게 되죠. 자, 찍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돌려보시면 아이고 미안해요. 자, 돌려보시면 요렇게 찍히게 되죠. 그래서 너는 com.min.edu에 A라는 곳에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골뱅이 16진수 해시코드로 이렇게 너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이죠. 그죠? 사실 지금 저거 다른 분도 있나요? 15db9742 이거 다르신 분도 있나요? 이거 가끔 다르신 분도 있거든요. JVM 버전이 달라지면 쟤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다 보면 선생님 저는 다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자바 버전이 다르거나 그러면 JVM 로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번에는 뭐였냐? 해시코드요. 여기서는 지금 16진수잖아요. 요거 16진수로 표시됐잖아요. 근데 여기 정수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숫자겠죠? 롱으로 합시다. 자, 롱 그 다음에 이름은 해시코드. 자, 하신 다음에 a.해시코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트 값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롱으로 찍어봤습니다. 롱도 하도 안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해시코드로 찍어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려보시면 요렇게 요게 16진수 해시코드네요. 되셨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객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얘를 좀 이론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16진수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같은 집. 자, 16진수 바꾸는 거 아시나요? 그죠? 당연하죠. 숫자 바꾸는 거니까 인티저에 있겠죠? 인티저 점 to 헥사 스트링.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헥사 스트링은 뭐예요? 얘는 지금 문자열로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사용해줘야 돼요? 아니, 공부 좀 해야 돼. 요거 이 메서드 자체가 API를 지금 안 봐갖고 내가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인트를 원해요. 근데 지금 롱이죠. 그럼 얘 캐스팅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으신 다음에 캐스팅 연산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네, 인트로 바꿔주면 되죠. 크기에 대한 로스는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뭐예요? 크기에 대한 형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못하시는 분이 많아서 수업 나기가 지금 되게 애매해지고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 한번 찍어보시면 프린트해래. 멍충이지 됐다. 잠시만요. 가로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 둘, 하나 없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랑 똑같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좀 쉴게요. 자, 마지막은 뭐였냐면요. getClass. 요것도 뭐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요 위치 있죠? 요거 찍어내겠죠? 자, 그래서 자, 스트링 getClass 하신 다음에 a getClass.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출력 한번 해볼까요? sys getClass. 자, 그 다음에 getClass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바꾸래요. 보이시죠? extend a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바꾸래요. 자, 하신 다음에 그냥 돌려보세요. 자,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요. 자, 얘는 a라는 클래스에서 확장된 애잖아요. 그래서 extend a 그다음에 물음표 하시면 자식 클래스가 뭐냐라고 또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인스턴스 오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만들어진 객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가 확장된 객체를 뭔가 확인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quals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죠. a t 라고 해서 new a라고 해서 새로 하나 만들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레퍼런스 뭐예요? new를 하면 새로운 레퍼런스와 해시코드를 부여받죠. 자, 그럼 뭐예요? 안에 있는 값이 지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길동이라고 같죠. 하지만 뭐예요? 비교하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딥카피를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력된 값을 그냥 복사하는 걸 어제 딥카피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 막 수정되어 있는 값을 통째로 복사하는 거. 그게 딥카피였죠. 그래서 어쨌거나 연결시켜서 좀 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찍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계인 제일 잘생긴 애와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애, 지구상에서 가장 제일 잘생긴 애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equals는 같은 객체끼리만 비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다 오브젝트에서 태어났다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A 클래스와 A 클래스 혹은 B라는 B 클래스 이렇게만 비교할 수 있고요. A와 C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 비교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같은 객체끼리만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소로 그냥 찍을게요. 자, 이 다음에 자 A.equals 자, A.equals 하시고 여기다가 AT라고 이렇게 넣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실행시키면 얘는 폴스가 떨어지겠죠. 다른 객체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태어난 곳은 같지만 해시코드는 다르구나. 그 다음에 주소도 다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등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실소를 하나 더 찍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다르겠죠. AT. 얘도 다르겠죠. 그럼 뭐예요? 해시코드도 다르고 동등연산도 다르면 뭐예요? 얘는 다른 객체다. 그럼 값만 같이 갖고 있는 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오브젝트 끝입니다. 간단하죠?